퇴직을 지금 하고 나면 저도 지금 뭔가 정리를 지금 하는 시간을 위해서라도 좀 뭐 배우자하고 같이 이제 뭐 해외여행이라도 좀 가면서 그동안 이제 고생했던 거,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을 지금 갈 때 어디를 가야지 좋아할 건가? 뭐 그 친구랑 이제 다시 안 본다. 뭐 40년치인데 그 퇴직하고 완전히 틀어졌다. 가장 먼저 퇴직자가 퇴직 후에 이제 만날 수 있는 가장 그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가, 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이제 퇴직자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보면 뭐 돈 빼놓고는 대부분 이제 모든 방면에서 이제 여유가 생긴다고 그렇게 지금 대부분 말을 하는데, 이제 이 여유를 어떻게 채우는가에 따라 어떤 삶의 방향이라든가 삶의 질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 여유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뭐 TV를 보거나 유튜브 보기, 그다음에 당구, 뭐 골프 등등 평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아니면 뭐 좀 흥미로웠던 그런 취미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새롭게 시작한 취미가 이제 건강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 돈, 이렇게 명예까지 그렇게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거든요. 물론 뭐 취미가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삶의 활력소도 되지만,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취미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취미 자체가 이제 내 삶을 망가뜨리는 이제 최악의 어떤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취미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굉장히 이게 좋은 그 취미의 선택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오늘은 최악의 취미 6가지를 지금 알려드리고, 그럼 이제 영상을 끝까지 이제 보시면 영상 뒤쪽에 좋은 취미의 어떤 그 기준도 좀 제가 잡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을 이제 해로운 취미 중에 하나가 몸을 망치는 취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취미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건강에 이제 해로운 취미가 되겠는데, 퇴직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좀 마셔도 되잖아,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스스로 이제 위안하는 말로 뭐 술 시험이라든가 맥주 동호회, 그다음 이제 와인 모임 이런 쪽에 이제 빠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월 얼마씩 돈을 내고 난 다음에 뭐 남들이 좀 접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희귀 브랜드 아니면 이제 고급 와인 이런 쪽으로 좀 하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는데, 거기에 몰입을 지금 하게 되면 과음이 일상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술 취하면 상대방에게 다투는 일도 많고, 뭐 여러분들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지만, 이게 이제 그 고급 취미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좋은 와인을 먹으면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되면 됐지 뭐 나쁘진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스스로 이제 위안을 지금 좀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냥 알코올은 알코올이다. 이게 이제 술은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지 건강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취미 생활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제 대부분 다 또 술을 지금 마시게 되면 이게 이제 흡연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금연을 하시는 분의 가장 큰 적이 술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뭐 술 마시면서 이렇게 흡연을 다시 하시는 분도 많은데, 내가 이제 일할 때는 참았지만 이제는 뭐 내 인생이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면서 뭐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흡연을 지금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술하고 흡연하고 이게 이제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건강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운동도 이제 이게 항상 다 좋은 건 아니다. 뭐 등산이라든가 자전거, 헬스 이게 이제 요새 굉장히 많은 트렌드의 취미인데, 이게 이제 갑자기 좀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좀 약간 고강도의 운동을 지금 하게 되면 뭐 관절 손상이라든가 디스크 탈진으로 병원비만 늘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좀 나이가 드셨는데, 이제 디스크로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지금 하시다가 병원에서 이제 좀 수술을 잘못돼가 거의 뭐 몸을 못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건강에 좀 무리가 생기는 취미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관절도 마찬가지죠. 뭐 높은 산을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관절에 무리가 생기면 관절은 사실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퇴직자들이 운동을 하실 때는 이제 건강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취미의 기준을 지금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지속 가능한 루틴을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제 신문 기사를 찾아보시면 요새 이제 러닝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약간의 이제 고강도의 어떤 운동보다는 약간 저강도의 운동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그런 뭐 연구 결과도 있는 것처럼, 내가 꼭 운동을 할 때 정말 땀
쭉 빼고 정말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건강에 좋다. 이런 편견에서 조금 벗어나시면 비용도 적고 그다음 이제 회복 가능한 그런 어떤 다양한 활동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좋지 않은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취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독성 강한 활동인데 그냥 심심해서 한 게임인데 이제 벌써 새벽 3시네 뭐 이런 말씀 이제 하시는 분도 많은데 뭐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도박, 주식 이런 걸 하다 보면 시간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 시간에 푹 빠져 보게 되면 내 삶을 지금 다 잠식하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내 삶을 지금 다 잠식하는 그런 어떤 조용한 중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게 서울에 오자마자 그 박보장기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번 이제 굉장히 지금 5천 원이면 그때는 돈으로 이제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거 읽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저런 도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로또는 가끔 사지만 손을 안 대는데 어쨌든 지금 어떤 그 큰 충격이 지금 오지 않으면 그 재미에 이제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게임이라든가 도박도 처음에는 재밌고 시간도 잘 가고 몰입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지금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변 사람 다 필요 없고 나는 지금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이제 내 삶도 떠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경쟁이 심한 활동도 조금 이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취미 사진 공모전이라든가 바둑 랭킹전 이렇게 순위를 따지고 랭킹을 따지는 이제 그런 취미를 지금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숫자로 표현되는 제가 흔히 말하는 숫자로 표현되는 그 취미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순위를 매기기 시작하면 즐기는 게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 치시는 분도 많으니까 내기 골프를 칠 때 여러분들 태도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친선 게임으로 지금 칠 때 아마 여러분들 태도가 같다고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탁구를 지금 하더라도 내기 탁구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잘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지만 이게 승부가 갈리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지금 못 치게 만들 건가 이거를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인간관계에서 저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도 감수를 지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순위를 매기는 그런 스포츠에 대해서 아니면 취미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삼가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취미의 어떤 그 세 가지 기준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결과보다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취미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를 몰입시키되 중독 등으로 인해 삶을 이제 파먹지 않는 그런 취미인가 이것도 따져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독서를 지금 많이 하더라도 이게 건강한 책을 지금 예를 들어 노벨 문학상을 지금 탄 소설을 읽고 푹 빠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야한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똑같은 시간에 읽더라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삶의 모습은 다른 것처럼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좋지 않은 취미가 뭐냐면 관계를 끊는 취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취미는 이제 고립을 부르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나는 혼자 노래 부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새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도 활성화가 돼 있는데 정말일까 이게 이제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저도 혼자 노는 거를 되게 이제 즐기긴 하지만 혼자 밥 먹고 혼자 노래방 가고 이런 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혼자라도 괜찮다고 어쩌다 한번 혼자 하는 거는 그게 좀 휴식이고 약간 이렇게 나를 지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오랫동안 그런 생활이 되게 되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독서라든가 그림, 뜨개질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취미인데 일주일 내내 만약에 이제 내가 아무도 어떤 교류 없이 책을 읽는다. 이게 과연 좀 바람직한 그런 상황인가? 이건 어떤 취미가 아니라 이제 그냥 고립을 지금 스스로 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연결이 끊기기 시작하면 우울증 위험이 이제 2배 이상 이제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고립이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립이 되게 되면 인지기능 저하도 이제 빨라지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혼자 스스로 고립을 지금 시키는 그런 취미 생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의 어떤 기준을 지금 따져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다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취미가 좋은 취미인데 특히 이제 공동체가 있는 동호회라든가 클래스 봉사활동 등 공동체가 있는 취미 활동을 이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지금 좋은 이제 그런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안 좋은 취미가 뭐냐면 지갑
지갑을 거덜내는 취미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취미는 이제 경제적 부담을 유발을 지금 하는데 어떤 취미가 낙이니까 뭐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 이게 뭐 여유가 있으면 뭐 그렇게 좀 하셔도 괜찮겠지만 뭐 저처럼 이제 퇴직 후에도 그렇게까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지금 없고 그냥 살기 빠듯하신 분들 같으면 굉장히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드는 취미를 지금 선택하는 건 자살행위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달 고정 비용이 30만 원 이상이고 중고 거래를 자주 탐색하고 수집품이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도 늘어나는 그런 취미가 되게 되면 약간 위험 신호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골동품 수집이라든가 명품 악기 모으기, 고급 골프장 회원권을 지금 어떡하는지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시거나 뭐 드론이라든가 과도한 캠핑 장비 구입 등 취미 푸어를 만드는 뭐 카푸어가 아니라 뭐 이렇게 돈을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이상으로 지금 만드는 그런 취미 활동은 이제 우리가 취미 푸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를 지금 모든 걸 가난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활동이 되겠고, 내가 결국은 지금 취미 활동에 어떤 돈이라든가 이렇게 여유 시간을 쏟게 되면 다시 또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사회적 고립을 지금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건전한 취미의 어떤 그 재정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무료 또는 이제 저비용 취미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가시더라도 퍼블릭 골프장을 지금 가시게 되면 이제 훨씬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취미 활동을 이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지출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는 취미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는 취미에 몰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이제 제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안 좋은 취미는 시간 도둑인 취미가 있습니다. 이런 취미 활동은 이제 하루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를 지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지겠죠. 뭐 MMORPG, 뭐 시계 조립이라든가 복잡한 프라모델, DIY 이런 취미들을 지금 하게 되면 몰입감이라든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성취감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문제는 시간이 사라진다는 거죠. 뭐 하루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 활동 때문에 뭐 이틀 동안 이제 밤새는 그런 분들도 봤는데, 결국은 내가 취미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이틀 동안 다른 사람하고 이제 가족들이라든가 다른 사람하고 교류가 끊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하고 연결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위험한 시간 소비 습관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 한 취미에 이제 하루에 한 뭐 4시간 이상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끊을 수 없고 더 해야지 이제 뭐 중독처럼 이제 점점 더 해야지 내가 이제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취미도 한번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 그 다음에 어떤 취미 활동을 끝난 후에도 뿌듯함보다는 약간 허무함이라든가 아쉬움,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그런 취미는 별로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게임을 지금 하시는데 MMORPG 같은 경우에 내가 뭔가 지금 이렇게 목표를 세운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지금 그 시간 투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아쉬움을 지금 많이 남게 되면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장비를 더 사야 되나 아니면 돈을 더 투자해갖고 뭐 무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계속 지금 뭔가를 지금 투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별로 바람직한 취미는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취미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금 내 마음속에서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되느냐, 이게 결국은 지금 취미 활동인 거지,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 뭐 찜찜함이라든가 허무함, 여운 이런 게 남으면 바람직한 취미 활동이라고는 지금 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그 안 좋은 취미 중에 하나는 법에 걸리는 취미인데 뭐 윤리라든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취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돌도끼 하나 샀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칼 뭐 이런 걸 이제 수집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미라든가 아니면 뭐 산에서 이제 그 어떤 귀한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삼, 버섯 이런 걸 이제 취미로 그렇게 채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잘못되면 이런 취미가 교도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취미가 될 수도 있겠죠. 고고학 유물 수집이라든가 보호종 동식물 채집, 그다음 이제 온라인 불법 도박 같이 어떤 사회공석 도박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는 시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호기심도 많아질 수가 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 어떤 그 법적 기준이라든가 윤리적 기준을 지금 넘어서는 순간 은퇴 후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취미는 내 노후를 지금 보장을 지금 하지만 좋은 취미는 그냥 단순한 어떤 여가가 아니다. 그래서 그 어떤 퇴직 후에 내 건강이라든가 관계, 경제, 정체성을 지켜주는 그런 방패라는 걸 아마 생각을 지금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를 지금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 취미를 유지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어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내 좋은 취미가 만든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시면 취미 선택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만약에 그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취미를 지금 가장 먼저 선택을 지금 해야 되냐고 이제 저한테 부른다고 하면 저는 이제 취미 요리를 지금 좀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 돈도 있고 그다음 이제 집도 마련했고 큰 병도 없는데 굉장히 지금 내가 퇴직 후에는 뭐든 여유롭고 이제 편할 줄 알았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혼자 이제 살게 되면 이게 혼자 산다는 게 내가 의지대로 뭐 이렇게 뭐 황혼이호라니까 이게 아니라 뭐 조금 나이가 들고 이런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자고 이제 떨어져야 되는 그게 사람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 혼자 결국은 내 삶을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지금 되기 시작하면 뭐 내가 이제 요리를 지금 할 줄 알게 되면 뭐 밥을 해 먹고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요리를 지금 못하게 되면 매일 지금 뭐 이제 햇반을 지금 돌리고 이러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음식을 지금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배달 음식이 내 건강을 지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퇴직 후에 내 생존을 지금 위협하는 건 돈이 아니라 먹는 거라는 거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음식을 지금 제대로 지금 먹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게 지금 가장 크게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리가 지금 퇴직의 어떤 그 생존을 지금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의식주는 반드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집이야 뭐 전세를 사든지 뭐 월세를 사든지 내가 자가든지 어쨌든 지금 그게 내 누울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형태, 주거 형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옷은 지금 내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싼 옷부터 굉장히 이제 비싼 옷까지 많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옷은 사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지금 이게 이제 음식이 문제다. 결국은 하루에 이제 최소한 3끼는 먹어야 되는데, 그 3끼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때울 건가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실 때 뭐 점심을 이제 보통 이제 한 끼,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이제 사 먹는 분 같으면 딱 나가는 순간에 제일 고민이 이거지 않습니까? 오늘 뭐 먹지? 그러니까 너무 지금 메뉴를 지금 많이 선택해도 고민인데, 만약에 이제 구내 식당에서 먹어야 되시는 분은 별로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단일 메뉴 같으면 그냥 자리에 앉아갖고 식판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끼를 지금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은 뭐 먹지? 그 다음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저녁은 뭐 먹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큰 고민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건강할 때는 그래도 그 고민들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제 어디 아픈 데가 한 군데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그 고민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의사가 지금 아픈 사람한테는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꼭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돼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 먹는 것 중에서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이게 이제 기름기 있는 식단은 다 배제를 지금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담백한 그런 어떤 그 식단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요리를 지금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원하는 식단으로 지금 내가 음식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내가 이제 배달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만을 위한 식단은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요리를 지금 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대부분의 이제 어떤 그 퇴직자가 요리를 대부분 못 하신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배달 음식에만 이제 자꾸 이제 의존을 지금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제 의존을 지금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매달리게 되는 것도 퇴직 후에 어떤 그 삶에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는 그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항상 일방적으로 지금 상대방한테 도움을 받게 되면 결국은 지금 인간관계가 이제 멀어지는 건 누구나 다 지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내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요리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최소한의 노력은 지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요리를 지금 하는 건 사실 좀 귀찮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귀찮긴 하지만 이 요리를 지금 배우고 아마 요리를 직접 하시면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요리를 지금 배우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내가 몰입을 지금 할 수도 있고 성취감도 지금 느낄 수가 있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편견을 지금 깰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리를 시작할 때는 요리가 굉장히 지금 어렵고 뭔가 지금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제 하나씩 차분하게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요리가 쉽네. 그다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요리의 어떤 그 범위가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내가 지금 요리를 지금 응용하면서 새로운 메뉴도 만들어 가다 보면 은근히 이제 그 성취감도 사실은 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지루함을 지금 줄인다든가, 아니면 뭔가
내가 많은 시간을 지금 생산활동에 지금 투자하지 못해갖고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뭔가 좀 불만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다못해 이제 계란 후라이부터 시작을 지금 하시게 되면 어떤 그 건강이나 아니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바람직하게 여러분 한번 꼭 요리에 도전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요새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워낙 요리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이제 재밌고 쉽게 할 수 따라할 수 있는 요리가 많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요리를 지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데, 퇴직자가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어떤 위험한 이유가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이유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배달 음식은 건강을 망친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음식점에서 파는 대부분 음식이 뭐 설탕이라든가 아니면 소금, 그 다음 이제 고추장 이런 걸로 지금 양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건강하지, 뭐 고열량이라든가 소금기, 그 다음 이제 매운맛 이런 거기 때문에 건강에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뭐 여러분들 입맛을 돋구는 데는 바람직하지만 그게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영양의 균형을 지금 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배달 음식을 보시면 채소라든가 생과일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채소나 생과일이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은 미네랄 결핍을 불러오고, 이게 비타민이나 미네랄 결핍은 곧 노화 촉진하고 이제 면역력 저하, 이게 이제 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경제적으로도 이제 손해라는 겁니다. 퇴직의 어떤 그 수입이 줄고 지출도 줄여야 되는데, 이게 배달 음식은 월 평균 식비가 내가 만드는 거에 비해서 최소한 뭐 3배 이상의 어떤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자기 관리를 지금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요리는 내 스스로 이제 챙기는 행위인데,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기 시작하면 뭐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도 좀 무기력해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가 외로움과 고립을 이제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시키고 혼자 이제 뭐 앓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밥 먹을 때 보면 사람들하고 이제 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뭐 친해지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그런 어떤 장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계속 혼밥을 지금 먹어야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사람하고 이제 관계 단절로 그런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더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어떤 8가지 변화 정도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소금이라든가 기름 이런 걸 양을 조절로 이제 혈압이 좀 낮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채소를 이제 섭취하면서 이제 변비라든가 위장 문제도 개선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돈도 절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절약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장을 보고 이제 직접 요리를 지금 하게 되면 훨씬 이제 절약이 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이라든가 정신적 활동량도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우울감도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함으로써 지금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직감적인 영향을 지금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요리를 통해 성취감을 지금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하면서 이제 뭐 손을 쓰고 이제 결과물을 지금 보면서 뿌듯함과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자기 효능감까지 높아지는 이제 그런 효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요리를 지금 한 다음에 가족이라든가 지인한테 뭐 이렇게 대접을 지금 하게 되면 어떤 그 다른 사람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네 번째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촉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음식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레시피 공유를 통해서 요리를 시작하기 전보다, 배우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지금 이제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그 교류에서 오는 정서적인 안정감, 그 다음 이제 정서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요리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을 지금 올릴 수가 있다,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여섯 번째가 생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레시피를 찾고 요리 콘텐츠를 보면서 그 요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원하는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어렵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몇 번 태우고 실패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요리 실력이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이 이제 점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일곱 번째가 이게 이제 인지 기능을 지금 촉진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의 두뇌가 이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리는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순서, 판단력
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어떤 최고의 두뇌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인지 기능을 높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8번째가 창업으로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숨겨진 이제 재능을 지금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 재능을 통해서 뭐 반찬 가게를 한다든가, 뭐 간편식 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시니어 쿠킹 클래스라든가 식자재 유통까지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재능을 이렇게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리를 지금 배우면서 그 요리가 여러분한테 어떤 그 사업에 미천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리로 이제 살아남는 퇴직자를 위한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뭐 샐러드라든가 국, 이렇게 간단한 요리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끼라도 직접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 효과를 지금 키울 수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요리책을 지금 활용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하시다 보면 내가 굉장히 지금 잘하는 그런 요리들이 몇 가지가 생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지인들한테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레시피를 공유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을 지금 부르는 그런 어떤 유인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어떤 대인 교류의 선순환을 지금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요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10년 안에 배달 음식 중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도 있고 병원비 때문에 자산을 까먹고 고립 속에서 이제 외로움만 남을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지금 배우고 배우지 않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그 퇴직 후 10년, 20년 후에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진짜 생존 능력은 결국은 요리다. 그래서 요리를 지금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이라고 그렇게 지금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금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리를 잘해서 살아남는 퇴직자하고 요리를 지금 못해서 이제 무너지는 퇴직자, 이게 이제 이 둘 중에서 누가 될지는 오늘 저녁 메뉴를 지금 정하는, 아니면 여러분이 요리를 배우겠다고 용기를 내는 그 순간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겪게 되는 게 이제 인지 기능 저하, 그 중에서 이제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가 가족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 보려고 지금 하는데,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이제 서서히 떨어지게 돼 있는 건 뭐 자연의 이치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퇴직 후에 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금 나는 아직까지 이제 멀쩡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이제 괜찮다고 얘기를 지금 하지만 그 나를 지금 바라보는 가족들은 조금 이제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어린 자녀는 이제 뭐 손주는 퇴직자의 어떤 그 말투라든가 이제 반응, 행동에 예전하고 분명히 지금 뭔가가 다르다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억력 저하가 가족의 불안을 지금 이제 만드는데, 가장 먼저 퇴직자가 퇴직 후에 이제 만날 수 있는 가장 그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력의 쇠퇴가 되겠습니다. 뭐 자녀의 말이라든가 손주의 일정 을 지금 잊고, 중요한 가족 약속도 조금 잊고, 뭐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이런 게 사실은 건망증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제 꼭 치매가 아니라도 이게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게 꼭 치매 환자처럼 그런 뭐 일정을 잊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사실은 뭐 일정을 잊고 이런 부분들이 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약 복용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만성화되는 그런 질병 때문에 이제 그 약을 지금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약을 지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제 이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약을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중복 복용을 지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약을 먹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약을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시간 맞춰서 약을 지금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야지 내 건강을 유지를 지금 할 수가 있는데,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을 못 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 과다하게 복용을 지금 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지금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 퇴직자를 지금 바라보는 가족 입장에서 보면 그 퇴직자 혼자 놔두는 게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퇴직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라든가 아니면 강요를 지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퇴직자의 약 복용 하나 때문에 가족 누군가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판단력 저하라든가 이게 가족의 일상까지 대신 이제 결정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판단력과 같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판단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종합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정보를 지금 종합하는 이제 그런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뭐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나간다든가 아니면 여름에 굉장히 지금 과도한 옷을 입고 나가는 그러니까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이제 높아가고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혈압에 별로 안 좋은 음식, 짠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고집을 한다든가 그 다음 이제 외출을 지금 하게 되면 요새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아파트 이제 비슷하면 내가 지금 잘못 착각을 해서 이제 길을 잃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아빠 그거 먹지 마, 그거 하지 마, 엄마 오늘은 뭐 아빠 돌봐야 되니까 나가지 마,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이게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에 대한 판단력도 당연히 지금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흐려지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물건을 이제 충동 구매하거나 이런 일도 빈번하게 지금 생기면서 이게 가족들한테도 상당히 지금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새처럼 그 빈번하게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사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그게 정말 이제 어떤 그 금융기관에서 온 메시지인지 이걸 판단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계좌 관리를 지금 못하면서 어떤 그 가족들한테 치명적인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만약에 자녀라든가 배우자가 도와주게 되면 뭐 내 돈을 네가 왜 관리하냐 이렇게 의심하고 이제 불신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치매 환자라든가 아니면 치매 초기 가족 갈등의 주요 원인이 일어나는 게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그 퇴직자가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력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도와주는 걸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족 갈등에 상당히 지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과거의 정보로 이제 현재를 판단하는 소통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부모는 과거 정보를 지금 바탕으로 이제 현재를 지금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이제 IT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요즘도 뭐 이렇게 타자 연습하냐, 그 컴퓨터로 이제 타자 연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묻기도 하고 뭐 손주가 이제 앱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걸 직업이라고 하냐 이런 말도 지금 이제 하기도 하면서 이제 가족들한테 상처를 지금 입히기도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떤 그 가족은 어떤 그 충고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도통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심리적 단절로 지금 그 이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가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를 지금 하자.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통일을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퇴직자가 괜히 지금 현실에 안 맞는 아니면 이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만약에 이제 자녀이나 손자한테 충고를 지금 하게 되면 그걸 지금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내가 이해를 해야지 이런 경계를 지금 넘어서는 어떤 그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아무리 뭐 아빠든지 할아버지라고 해도 반박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판단력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반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내가 좀 과거 정보를 지금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보를 지금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자녀나 지금 아들이 자기한테 항의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반항한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게 되면서 야단을 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뭐 저희 집에서도 수시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아빠나 할아버지하고는 얘기를 지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시간에는 앉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얼굴을 지금 안 보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화가 줄고 이제 소통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자 입장에서는 더 고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대화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지금 업데이트 못하는 그런 대화를 지금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고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과거형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는지 현재형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지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때 듣는 연습을 지금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충고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손주나 자녀로부터 내가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을 지금 하시게 되면
되면 아빠가 지금 나한테서 뭘 배우네? 할아버지가 나한테서 이제 뭘 배우고 싶어 하네? 이런 인식이 되게 되면 굉장히 자녀나 손주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지금 하기를 즐겨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충고로 인한 갈등도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지금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가 지금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입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인지기능 저하가 재정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가족의 관계를 지금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돈을 지키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결정해서 한 지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지금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녀가 이제 퇴직의 어떤 그 계좌를 관리를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100만 원을 비는 걸 보면 본인이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뭔가 친구한테 도움을 줬다든가 이렇게 본인이 썼으면서도 왜 지금 이 돈이 이제 어디 갔냐고 이렇게 자녀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가 이제 그 돈을 아빠가 직접 썼어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더라도 기억이 없게 되면 네가 지금 내 계좌 관리하면서 돈을 훔쳤다 이렇게 오해를 지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주한테 용돈을 지금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안 주기도 하고 안 줬으면서 줬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이런 뭐 어떤 그 갈등 상황이 생기기 시작을 지금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 가족 간의 어떤 그 갈등을 지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떤 내가 이제 아버지를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지만 퇴직자가 불신을 지금 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지금 입게 되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도 이제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 노후의 마지막 울타리는 이제 가족 관계인데 이게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결국은 퇴직자는 고립이 되기 시작한다. 고립된 퇴직자가 건강하게 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가족 간 돌봄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형제 간 갈등을 지금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제대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치매에 만약에 걸렸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지금 그 부모를 돌봐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자녀들 간에 부모를 지금 뭐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뭐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모가 지금 요양원에 가는 걸 거부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부모를 지금 돌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부모를 누가 돌볼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게 되면 결국은 지금 내가 돌보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으로 부담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그 부모의 어떤 그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 자녀한테 큰 과제로 다가오게 된다.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부모가 이제 지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의 어떤 그 건강 문제 하나는 자식 간에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의 어떤 그 관계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치매라든가 우리가 이제 경도인지장애,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가 이제 경도인지장애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단계는 이제 어쨌든 지금 한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이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비용은 누가 낼 건지, 자녀의 어떤 그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100만 원 다 똑같다고 하면 공평하게 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뭐 조금 더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눈치 싸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자녀 사이에도 이제 대화가 지금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모든 문제가 부모의 인지기능 저하라고 하는 그런 조용한 시작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이제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인지기능 저하다. 그러니까 건강한 식사라든가 운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뇌를 지금 어떻게 이제 건강하게 유지하는가 이런 습관을 지금 이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규칙적인 일상생활, 이제 적당한 사회활동, 간단한 가계부 쓰기, 뭐 짧은 글이라도 이제 매일 쓰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뇌를 자극하는 그런 활동들이 나를 지켜주는 일이고 이제 가족들을 지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순간 가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조금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가끔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뭐 그 친구랑 이제 다시 안 본다. 뭐 40년치인데 그 퇴직하고 완전히 틀어졌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가족은 뭐 함께 이제 평생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친구는 배우자하고도 이혼을 하는데 뭐 친구하고 갈라서기가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퇴직 후에 친구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비교, 은근한 그 비교를 통해서 이제 쌓인 질투가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그 비교 경쟁으로 인한 감정의 축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서로 이제 바쁘고 뭐 회사라는 가면이 이제
내 감정을 가려주는데 그 퇴직 후에는 내가 쓰고 있는 그 체면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이제 벗겨내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도 자존감도 이제 그 더 민감해지고 이렇게 비교는 더 노골적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너 퇴직금 얼마 받았어? 뭐 아직도 일하냐? 뭐 내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요새 이제 뭐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그 말들이 뭐 사실 친한 친구에서 그냥 가볍게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비하 때문에 상대방이 말이 나를 놀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상대가 나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더 안정돼 보이거나 그 자녀들끼리 이제 비교를 해서 자녀의 성공이 내 자녀보다 더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사자 뭐가 됐다든가 이렇게 지금 그 성공이 더 부각이 되게 되면 자존심에 이제 깊은 상처를 지금 받게 되면서 상대방한테 나의 이제 어떤 그 불편한 감정들을 아니면 열등한 감정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드러내기 시작하면 관계가 한꺼번에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친한 친구가 나한테 지금 편하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정말 축하할 일이구나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괜히 지금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나의 열등감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렇게 지금 그 반대로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 비난으로 그렇게 내 열등감을 이제 감추려 하다 보면 친구하고 관계가 이제 멀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시간은 많은데 마음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퇴직 후에는 당연히 이제 시간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 시간에 사소한 그 사건까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까지 하면 이제 곰씹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약속 늦게 왔다고 왜 그리 뾰루뚱하지? 아니면 뭐 카톡 읽고 답장도 없네. 내가 밥 산 게 몇 번인데 지금 아직도 지금 그 더치페이 하자고 얘기하냐? 뭐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지금 사소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대방하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역 시절에는 어떤 그 내가 월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상황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뭐 밥값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쫀쫀하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는 대범하게 넘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퇴직 후에는 뭐 뭔가 지금 내가 이제 그 여유가 없고 금전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특정 하나하나에 다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나한테 지금 예전보다 나한테 관심을 덜 보이게 되면 서운함을 지금 느끼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또 여유 없는 상황에서는 돈 문제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 이게 이제 갈등은 더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돈 좀 빌려줬는데 뭐 연락이 없더라. 그 돈도 뭐 큰 돈도 아니고 한 5만 원 정도 이 돈 갖고 굉장히 지금 그 감정이 상해서 이제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밥값 낼 때도 서로 지금 네가 내라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능력에 차이가 날수록 이제 만남 자체가 이제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이제 그 쓸 수 있는 용돈의 양이 200만 원이고 나는 100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두 번 밥을 사게 되면 나도 지금 한 번 밥을 지금 사는 게 당연하게 이제 어떤 아무리 그렇게 그 절대적인 금액을 따져봐도 내가 당연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저 사람한테 자꾸 얻어먹으려만 지금 하게 되면 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좀 서운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서로 지금 주고받거니 이런 관계가 지금 되지 않게 되면 상당히 지금 대인 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을 지금 하시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돈이 없어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뭘 줄 건가를 지금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금 많은 그 줄 게 많습니다. 예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상대방하고 있었던 즐거운 경험, 좋은 추억,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았던 거, 도움을 줬던 거 이런 걸 끄집어내서 야 그때 지금 니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즐거웠다. 아니면 그때 네가 나한테 지금 커피 한 잔 사줬었는데 야 커피가 정말 지금 나한테는 엄청 도움이 됐고 정말 그만큼 따뜻한 커피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이제 해주시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나를 지금 만나는 게 부담도 없고 굉장히 지금 나를 만나고 싶은 그런 어떤 기억들이 지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건 많다. 단지 그런 노력을 지금 안 할 뿐이라는 걸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치관과 생활 리듬의 차이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퇴직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의 목표 이런 분의 어떤 그 통일성이 있었지만 이게 퇴직 후에는 이제 각자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뭐 누군가는 귀천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유튜브 한다고 바쁘고 누군가는 골프에 미쳐 있고 그다음 이제 누군가는 종교 생활에 이제 심취해 있기도 하는데 이때 생기는 게 이제 취향의 축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 아직도 그런 거 믿냐? 그 나이에 무슨 창업이야? 뭐 조용히 살자. 뭐 이런 이제 쓸데없는 충고를 지금 하게 되는데 그런 상대방으로부터 지금 나를 지금 그 인정받지 못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충고를 지금 받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이제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상대방한테 서운하기도 하고 이제 화가 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 후에는 내가 어떤 그 삶의 방식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어떤 그 비판이라든가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런 지금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지금 온전하게 존중을 지금 하면서 상대방이 뭘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지금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역할이 바뀌면 소열 관계도 바뀐다는 걸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서로 동기거나 친구였던 관계가 퇴직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누군가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경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자영업자를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제 편안하게 놀던 친구였는데 이게 이제 역할이 달라지면서 사회적 계급의 어떤 그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생기면 권력에도 차이가 생기면서 이게 서열 싸움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서열이 높은 사람이 서열이 낮은 사람한테 좀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무시를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서열이 낮은 사람이 서열을 높은 사람을 보게 되면 좀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농담했던 것도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결국은 내 어떤 그 자격지심 때문에 상대방의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게 되면 어떤 그 퇴직 후의 친구 관계는 리셋이 아니다.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 배려와 경계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기. 그 다음에 돈 얘기는 철저하게 이제 투명하게. 그리고 말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은 말을 지금 하기보다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같이 즐거움을 지금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지금 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40년 친구를 60년 친구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퇴직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우정의 시험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이제 그 퇴직을 지금 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여행을 좀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퇴직을 지금 하고 나면 저도 지금 뭔가 정리를 지금 하는 시간을 위해서라도 좀 뭐 배우자 하고 같이 이제 뭐 해외여행이라도 좀 가면서 그동안 이제 고생했던 거 보상을 좀 이제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좀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을 지금 갈 때 어디를 가야지 좋아할 건가? 이게 사실은 또 큰 과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행을 지금 가고 굉장히 지금 상처를 지금 많이 받고 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뭐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가 중국의 장가게에서 지금 그 굉장히 지금 좀 안 좋은 경험을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았다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본 그런 기억이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기억을 지금 갖게 되면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불쾌한 경험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직장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그 보상 자체가 이제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외여행지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어떤 그 실제 뭐 여행사라든가 항공사, 은퇴자 커뮤니티의 어떤 그 데이터를 토대로 퇴직자들이 가장 사랑받는 여행지 세 곳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3위는 어디냐면 뭐 일본이, 뭐 당연히 이제 일본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가깝고 이제 익숙해서 더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제 3위를 꼽는데, 일본을 꼽는데, 퇴직자들이 이제 일본을 찾는 이유가 뭐 요새 이제 환율이 싼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 이제 서울에서는 뭐 2시간 정도면 도착을 지금 할 수도 있고, 뭐 음식도 이제 입에 잘 맞고, 그 다음에 온천 문화가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온천에서 따뜻한 물에서 뭐 옷을 벗고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듯한 이제 그런 뭐 기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우나에서 느끼는 것처럼 온천에서 정서적인 그런 위로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오래된 역사와 이제 정갈한 거리, 정숙한 분위기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 이제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행지를 좀 추천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규슈 지방에 있는 유후인이라든가 베푸 이런 온천 지대를 선호를 지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 요관에서 뭐 조용한 1박을 지금 이제 하면서 이제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온천의 증기로 이제 힐링을 하는, 유인의 뭐 예술 마을 산책을 지금 원하는 그런 이제 분들 때문에 규슈 지방이 이제 굉장히 지금 선호를 지금 많이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교토라든가
이제 나라도 많이 선호를 지금 하시는데 기요미즈테라든가 긴카쿠지 같은 어떤 그 고즈넉한 사찰을 탐방을 지금 하시면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좀 여유롭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지금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슴공원으로 유명한 그런 나라에서 이제 여유롭게 산책을 좀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전통 정원하고 찻집을 좀 체험을 지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어쩌면 제일 핫한 곳일 수 있는데 오사카하고 이제 고베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오코노미야끼라든가 타코야끼, 고베규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많이 선호를 지금 하시고, 오사카성을 이제 산책을 좀 하시는 분도 있고, 밤에는 뭐 세계 3대 그 미향 중에 하나인 이제 고베항의 어떤 그 야경을 감상하는 그런 뭐 호사를 좀 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여행의 포인트는 단기 여행에 적합하고 문화적 거부감도 적고 재방문율이 높은 나라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을 지금 많이 좀 선호를 지금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것도 하나 이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앱을 켠다든가 이렇게 해도 서로 지금 뭐 대충 이제 한자로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일본을 선호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나라인데 스페인입니다. 걷고 보고 느끼는 이제 유럽 감성을 지금 대표적으로 드러낸 게 스페인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될 텐데, 이제 퇴직자들이 스페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제 여행 코스가 있고, 유럽 문화와 예술의 감동, 그 다음 이제 여유로운 식사와 느린 삶의 속도, 따뜻한 햇살과 이제 걷기 좋은 날씨, 이게 결국은 이제 스페인을 선호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도 스페인에 가서 정말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여유로운 그 삶의 모습, 따뜻한 햇살, 이걸 느끼면서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힘든 그런 뭐 제 로망이 이제 제 버킷리스트가 채워지기는 힘들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한번 가보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 여행지하고 이제 추천 루트는 첫 번째가 이제 바르셀로나죠. 뭐 가우디의 도시,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게 아마 최근에 완공이 됐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계속 이제 공사 중이라서 언제 뭐 공사가 되는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호기심도 있었는데 한번 가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구엘 공원이라든가 카사밀라, 그다음 이제 바르셀로나 뭐 해변에서 이제 일몰을 감상을 하고, 라람블라 거리에서 이제 현지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이제 마드리드도 있습니다. 그 프라도 미술관이라든가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관람, 그다음에 스페인 광장에서 이제 여유로운 산책을 하시고, 왕궁앞 카페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누리면서 호사를 좀 누릴 수 있는데, 이쪽은 이제 축구 팀도 굉장히 유명한 팀이 있기 때문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관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뭐 세비야나 그라나다로 대표되는 안달루시아 지역, 그러니까 아람브라 궁전의 어떤 그 장엄이라든가 플라멩코 공연, 그다음 이제 오렌지향 가득한 좁은 골목 산책,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향수를 이제 자극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플라멩코 공연을 봤었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 집시의 어떤 삶의 애환을 지금 조금 알면서 보니까 그 공연 자체가 우리나라 옛날 그런 어떤 그 모습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받으면서 참 좀 안타까움도 있고 정말 이제 아름다움도 있고 그런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저도 지금 가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되겠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이제 명상이 되는 길인데, 뭐 한 80일 정도는 이제 한 400km 정도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코스고, 이게 이제 그걸 축소를 해서 뭐 인생을 돌아본 한 일주일 정도 코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페인의 어떤 그 포인트는 그 유럽 여행의 감동은 문화 플러스 걷기 플러스 음식 플러스 이제 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 문화라든가 이런 걸 천천히 이제 걸으면서 천천히 지금 감상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면서 그렇게 여유로운 그런 어떤 시간을 좀 보내시면 어떨까. 그래서 뭐 단체 패키지보다는 뭐 자유여행이라든가 가이드 일부 조합을 이제 추천을 지금 하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안 되는 어떤 그 가이드가 쇼핑에 대한 그 압박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 좀 점검을 좀 하셔서 너무 지금 가이드한테 얽매이는 그런 어떤 여행은 재배해제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정말 이제 즐기려면 한 뭐 2주일 정도는 잡아야지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퇴직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1위 나라, 가성비 값, 장기 치료적 각광을 받는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그 은퇴자들이 베트남을 이제 1위로 꼽는
이유가 압도적인 가성비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받는 연금으로 베트남에서 정말 이제 좀 약간의 상류 계층의 어떤 그 삶을 누릴 수 있다. 뭐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선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뭐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음식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고급 리조트라도 이제 1박에 막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담도 없고, 한 달 살이라든가 골프 마사지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 여행지가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추천 루트를 지금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낭하고 호이안 뭐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케 해변을 좀 산책을 하시고, 호이안의 올드타운 야경을 좀 감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뭐 등불 축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여행객의 시선을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나힐이라든가 골든 브릿지를 관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성비 최고의 어떤 그 스파라든가 마사지를 체험을 지금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의 피로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나트랑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에서 이제 스노클도 좀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빈펄 리조트에서 리조트 올 인클루시브 그런 걸 좀 즐기시면서 노천 카페에서 이제 커피도 한잔 하시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하노이하고 하롱베이.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장가게 대신에 하롱베이는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던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뭐 하롱베이 크루즈를 좀 한번 즐기면서 작은 장가게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그 다음 이제 하노이 구시가지를 산책을 하시고, 베트남 전통 쌀국수하고 이제 분짜를 드시면 피로가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고산 도시에 있는 달랏.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고산지다 보니까 이제 신선한 날씨하고 이제 유로풍 거리가 있고, 고산 지형의 커피 농장을 체험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조용하고 고요한 이제 산책 명소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베트남을 많이 가는데, 그 베트남 포인트는 이제 뭐 가성비라든가 음식, 뭐 치유, 장기 치료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한 달살이 패키지도 인기를 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골프라든가 마사지 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다시 이제 자주 가시는 분도 이제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추천을 드렸는데, 뉴질랜드도 한번 가볼 만한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뉴질랜드는 자연에서 인생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선택을 이제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뉴질랜드인가? 푸른 초원하고 이제 바다, 뭐 천혜의 자연, 이게 이제 뉴질랜드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런 풍경이고, 렌트카로 이제 자유여행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용한 휴양지에서 사색이 이제 가능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추천 여행지는 퀸스타운. 이게 이제 그 해변가 이제 마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조용하게 좀 사색을 즐기면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데카포 호수는 그 남반구의 별보기 명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포드 사운드가 이제 뭐 피어드 자연유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자연이 될 수가 있고, 로토루아가 이제 온천과 이제 마오리 문화, 뉴질랜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몇 군데를 이제 추천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자의 어떤 그 여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퇴직 후에 이제 떠나는 여행은 그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관광이 아니다. 그 일에서의 어떤 그 나에서 이제 인생의 어떤 그 나로 돌아오는 여정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였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 그런 해답을 찾고 싶을 때 이제 한 번쯤은 좀 떠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조용하고 사색을 즐기면서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자한테 가장 필요한 건 비싼 패키지가 아니라 나만의 어떤 속도로 걷는 그런 여행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아마 최상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주식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지식도 없을 뿐더러, 이게 주식이라는 게 워낙 그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안정적으로 지금 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다고 하면 뭐 모르겠지만, 그 주식에서는 절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은 권하지 않는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지금 퇴직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산을 불려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지금 큰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주변에서 뭐 주식을 해서 지금 그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달콤한 유혹도 지금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안 한 거에 대한 어떤 그 후회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퇴직금으로 노후 걱정이, 그 퇴직금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돈을 지금 불려서 노후 걱정을 지금 없앨까,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찾는 선택지가 주식시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현실은 냉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하면 제 주변에서 주식으로 지금 돈을 번 사람이 없다고 지금 해도 과언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시적으로 몇몇 종목에선 돈을 번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금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 다 돈을 잃으면 잃었지 그렇게까지 자기가 은행 이자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원하는 만큼 그렇게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갖다 놓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묻어놓고 퇴직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식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상당한 수익을 낸 이제 그런 상황,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수익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좀 세 가지 이유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퇴직금은 절대로 지금 잃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는 잃어도 되는 돈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퇴직금으로 지금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자의 어떤 그 주식 투자는 대부분 다 퇴직금이라든가 노후자금, 생활비 일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퇴직자한테는 그 돈이 결국 이제 목숨줄 같은 돈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잃으면 다시 벌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나도 장기 투자라는 말로 이제 버티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이게 줄어든 걸 보면서 그 스스로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받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투자를 지금 감행하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뭔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돈을 지금 빌리고, 주식이 떨어져 손해를 지금 보는 것 같으면 다시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다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감정에서 이게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손실이 나면 덜덜 떨고, 남들 수익 나면 급하게 따라가고, 결국은 지금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손해보는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지금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주식 시세를 쳐다보면 시간 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쳐다보는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퇴직자의 어떤 주식 투자에는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그 대두가 되는데, 현역 시절은 일하느라고 주가를 자주 이제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퇴직 후에 이제 시간이 많아지면서 매 시간 이제 주가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세판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검토를 하지만 어느 순간 매매 중독에 빠져갖고 이제 뭐 단타 습관이 생기면서 어떤 그 수익 계좌가 지금 예를 들어 단타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 뭐 계속 이제 그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수익에 따라서 이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기분 좋아지고 떨어지면 잠 못 자고, 그 누가 추천한 종목을 보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그런 생활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진짜 해야 될 뭐 건강 관리라든가 가족 간의 시간, 뭐 취미 활동 이런 게 다 사라지면서 인생 2막을 증권 앱하고 같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희 집 근처에 경마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경마장이 있는데, 금요일 날 저녁 금토 이렇게 3일이 진행이 되는데, 한 6시 이후에 이제 그 경마장에서 나오시는 분들 얼굴을 보면 굉장히 초췌합니다. 뭐 처음에 이제 아침에 그분들이 경마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활기차게 들어가는데, 아마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희망을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경마에서 돈을 따면 지금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회로를 가지고 경마를 들어가는데, 6시에 나오는 모습 보면 거의 지금 돈을 다 잃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그 경마나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주식을 잃으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되면, 가족들 입장에서 정말 내가 퇴직금을 지금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날리는 그 모습을 지금 바라보면서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라든가 존엄은 사라지게 된다. 이게 또 다른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주식 투자를 지금 봤을 때 이제 손실로 인한 그런 부작용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주식 투자가 안 되는 이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정보 격차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불리해집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예전과 달라갖고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AI 알고리즘, 초단타 매매, 수급 왜곡, 이게 개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이제 너무나 지금 흡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퇴직자 대부분은 증권사에서 내보내는 리포트 해석이 어렵고 업종 트렌드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에 유튜브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매일 저한테도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그 종목 추천하는 문자 메시지에 쉽게 휘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내가 남한테 이제 조종을 당해서 주식 투자를 하냐,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지금 만들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냐, 이런 격차로 인해서 꼭지에서 사고 바닥에서 파는 그런 패턴이 이제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서 내가 보기엔 좋아 보여서 샀는데, 이런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건 이미 시장에서 이제 한물간 정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개미들만 손해보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식 투자는 조심하셔야 된다. 차라리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펀드 운영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지금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수익률이 낮지 않을까,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존심이 퇴로를 지금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퇴직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소소하게 투자를 했지만 손실을 입게 되면 복구하겠다. 내 판단이 맞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존심에 사로잡혀 더 큰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퇴직의 어떤 그 투자 실패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이라든가 가족과의 관계, 정서 안정까지 위협을 지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부작용이 클 수가 있다. 그래서 퇴직자는 주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돈을 불리는 수단이지만 퇴직자한테는 더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아닌 소비 조절, 고위험 자산보다는 꾸준한 현금 흐름, 그다음에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 생활 안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수익률이 몇 프로가 아니냐,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지금 확보되었는가, 내가 매일 마음이 편한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건가, 아니면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볼 건가, 아니면 내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면서 나한테 적합하게 생활 수준을 지금 가질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꼬리를 따라갈 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남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들 자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가족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뭔지를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하신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퇴직 후의 삶은 충분하게 평온하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